안녕하세요. 즐겁고도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회사와 나의 노릇한 회사원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인턴십, 쇼맨십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짬밥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면접관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들 중에서 요즘 나이든 기성세대 입장에서 새로운 신입사원 혹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을 뽑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좋고 대래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은 경험도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 중에서 한 군데는 조직 구조가 거꾸로 된 조직이었어요. 대리나 과장 혹은 사원은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한 20명이 채 안 되고요. 이사, 상무, 전무가 합쳐서 한 50명 정도 되는 일할 사람보다 지시 내리는 사람이 많고 일할 사람이 없는 회사였었죠. 그런 회사도 있었고 아닌 회사도 있었지만 제가 있었던 산업군이나 IT 쪽은 그래도 빨리 결과를 내고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뽑아서 차곡차곡 가르쳐서 그런다라기보다는 경력직 사원을 뽑아가지고 한 큐에 그냥 확 해서 얘가 돈을 벌어오게 그런 쪽에 어떤 조직운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사, 전무, 상무는 점점점 많아지고 젊은 친구들 뭐 직급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직급들은 점점 없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자꾸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머리 큰 사람들끼리 어떤 뭐 악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를 뽑아야겠다라고 해서 큰맘 먹고 뭔가 인턴십 같은 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자 이거죠. 제가 있었던 회사들은 경력직 사원만 자기들 이제 입맛에 맞는 혹은 자기들이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을 채용했던 것에만 익숙하지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젊은 사람을 회사에서 키워내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그런 결과가 났는지는 약간 반문하고 싶은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인턴십을 돌려서 5명을 뽑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애초에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10명을 뽑았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애들을 보면서 참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뭔가 열정적이고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쪽팔리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맨날 이제 부장, 이사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다가 그들의 이제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만 일하려고 하는 물론 그 안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행태에 점점점 지쳐가고 저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을 무렵에 젊은 애들이 정말 크레이지한 생각을 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요즘 젊은 애들의 워라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녁에 딱딱 퇴근하고 이러는 것들도 저는 부럽더라고요. 10명 정도를 뽑아서 각자 이제 저 같은 짬밥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데리고 이제 멘토를 합니다. 월마다 그 멘토들끼리 뭔가 이제 채점도 하고 채점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과연 이 채점이 뭐 때문에 하게 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자꾸 이제 되뇌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멘토를 했다라기보다는 제 직장 생활을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멘토를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인턴십 프로그램 자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젊은 친구들 10명을 뽑아서 이제 5명을 정규직 채용을 안 하고 5명은 이제 회사를 6개월 뒤에 이제 퇴사하는 걸로 애초에 이제 협의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10명이 누구 하나 놓치기 아쉬울 정도로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저 때는 상상도 못했던 영어는 뭐 당연하고 영어 외에 뭐 일어, 뭐 중국,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어는 쓸데가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외국어 빼고 뭐 저는 엑셀, 뭐 워드 이런 것들도 솔직히 밖에선 잘 못했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접 일하면서 배웠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완벽해요, 완벽해. 그런 것도 놀랍고요. 회사에서 이제 리포트 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가르치면 그 양식은 조금 이제 손을 대서 배워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워드 프로세싱이나 이런 걸 하는 능력을 워낙 빡세게 공부들을 하고 와서 조금 회사의 포맷과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 가이드만 주면 너무도 훌륭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 한 달, 2달 정도 일해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고요. 저는 이제 제 딸도 몇 년 뒤에는 이제 취업을 혹은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친구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젊은 친구들과 멘토를 제가 해주는 것도 제 스스로 되게 기뻤고 행복했고 멘토를 하면서 전 제가 배운 것도 되게 많습니다. 3개월 정도 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점점 이제 기존 선배 사원들 멘토들이 이제 약간씩 경쟁심을 부추기게 되죠. 6개월쯤 지나면 니들 이제 반은 붙고 반은 뭐 또다시 구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좋다. 월마다 있는 니들 발표에 뭐가 해야 된다. 이러면서 과도한 경쟁을 자꾸 부추기게 됩니다. 그럼 그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들을 채점하고 하는 또 행사를 만들고요. 그 행사를 통해서 과연 이 젊은 인턴들을 채점하고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인성과 필요한 기술인지는 나중에 돌아보면 이걸 왜 했는지 싶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물론 짧은 저의 식견으로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인턴은 저녁마다 이제 멘토들 쫓아다니면서 술자리에 서브 잘하는 또 인턴이 있고, 그 인턴은 이제 그렇게 살 길을 찾는 거죠. 저희가 직장생활 처음 사원으로서 했을 때처럼 그들은 인턴에서 조금이라도 선배 사원 혹은 멘토들한테 점수를 받아서 정규직을 전환하는 게 그들에게는 첫 번째 미션이다 보니까 저녁마다 이 녀석들은 이제 선배 사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선배 사원들과 많은 시간도 보내고 또 그들의 얘기도 듣고 또 일도 잘 뭐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대로 선배 사원들 멘토라는 사람들은 또 그걸 그 얘기를 해요. 너 이유 어떻든 6개월 뒤에 니네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이러면서 뭐 사장님한테 마지막 발표할 때 그날 한 번만 뻑가게 해주면 돼. 그래서 너는 요번에 그 뭐 학예회 같이 마지막 날 니들 평가하는 날 대래 튀어 그 과정에서 뭐 힙합 하면서 노래하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이따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장난 그거 범위를 한참 넘어선 어떤 충고였었고, 그런 걸 하는 뭐 사람들 보면서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인턴십이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죠. 저도 되게 딱딱한 사람이 아니고 되게 장난도 좋아하고 뭐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안에서 기존의 선배 사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고루한 정책과 마인드를 애들한테 하나하나 심어주고 애들은 그걸 무섭게 빨아들이는 걸 보고 와, 이 인턴십이 과연 누굴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회의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자유롭게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 멘티는 떨어졌습니다. 너무 미안했고요. 그 녀석하고 얼마 전에도 전화 연락도 하고 얼굴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인턴십하고 왜 쇼맨십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6개월씩 돌려서 하는 와중에 과연 사장한테 잘 보이기 위한 멘토들이 쇼맨십을 한 건지, 그 인턴들 멘티들이 6개월 동안 멘토들한테 많은 걸 배워서 회사한테 기술을 혹은 6개월 동안 배운 걸 평가받았는지 그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좀 솔직히 쪽팔린 거죠.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요즘도 이제 대선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뭐 각 당마다 새로운 영입해서 뭐 자기네들 뭐 이걸로 어디 뭐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했던 인턴십 프로그램 혹은 제가 했던 멘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회사나 나라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없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거 없이 정말 좋은 후배 기수들을 양성하고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하면서 멘티들한테 회사에서 배운 기술들을 잘 전수하려면 평소에 넉넉한 어떤 이 친구들의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전문성을 살리면서 그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정치가 꼭 정치를 배운 사람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치랑 전혀 상관도 없이 인생을 아주 멋들어지게 인생 역전하듯이 살아온 친구가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요번 대선에 한다던가, 그 친구가 또다시 문제가 생겨서 뭐 자기는 뭐 우수 인재 뭐 이런 거 그런 걸 또 그만둔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있었던 회사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굉장히 많이 닮았구나 싶어서 약간 씁쓸했던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구직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물론 그게 정답도 아니고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과 그 당시 기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구직을 하거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그 친구들과 상담 혹은 면담을 1차적으로 해보면 너무너무도 어마무시한 실력들에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더구나 제가 이제 1회 연봉 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저의 2배 가까운 연봉을 받을 때 열등감을 갖고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구직이라고 하면 대기업 구직이 거의 메인이었고요. 나머지 저처럼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를 다니는 친구들은 솔직히 조금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을 보면 학벌도 장난이 아니고요. 정말 놀랍고, 더구나 저 때는 영어만 잘해도 그냥 요즘에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거의 세상에 저밖에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정말 영어를 한국어보다 더 능수능란하게 한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제가 있었던 회사는 이제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를 기본적으로 많이들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거기서 영어도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 못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근데 하나 기억나는 친구가 하나, 그 친구 이제 눈빛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때 그 친구가 와서 얘기한 사개국어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 할 수 있는 특기나 어떤 기술 같은 거. 문과대 학생이었어요. 아니 문과대 학생이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같은 이제 기술 기업에 왜 의뢰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뭐 IT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외국 벤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되게 근사한 얘기를, 책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줄줄 외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차마 라고 얘기했고, 4개국어 외국어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한국어는 당연하고 영어 당연하고 그다음에 일본어까지도 그냥 요즘 친구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서 잘 하는 걸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이하게 스페인어라는 그 언어를 할 줄 안다고 하길래 스페인어는 이걸 어떻게 배운 거지 싶어서 스페인어는 얼만큼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얼만큼 하는지 얘기를 스페인말로 대답을 해요.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하면서. 처음에 그래서 웃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좀 있다가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일본어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자랑을 하고 싶었고, 공부, 학문이라는 거에서는 여지껏 한 번도 누구에게인가 떨어지거나 커리큘럼을 쫓아가는 퍼포먼스가 낮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본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든 피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것도 너무 이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막 웃으면서, 알았다, 영어나 외국어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으니 기본적으로 자네 이제 주말에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고 노냐 라고 얘기했더니 컥 하고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한참 이제 생각을 하는데 눈이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내 눈 쳐다보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다른 면접관 쳐다보고. 물론 이제 면접관들도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옆에 계시는 다른 면접관은 저를 또 툭 치고 뭘 또 그런 걸 물어보냐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연스러운 생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답을 잘 안 해요. 저는 이제 다른 걸 물어봤죠. 그럼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그거나 아니면 아주 일반적인 요즘 세태를 바라보는 이런 걸 물어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걸 왜 물어보냐는 식의 표정과 되게 난처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대답을 잘 못하고. 그리고 기술 계통,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느냐라는 이런 굉장히 포멀한 질문에 기가 막히게 답을 해요. 나와져 있는 답. 그러니까 이미 정답이라고 누군가 써놓은 답은 기가 막히게 머리에 암기를 해놓고 그거를 얘기하는 능력은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당신 스타일로 재생산한 게 어떤지를 좀 궁금한 건데 그렇게 대답을 잘 어려웠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더 창피한 게, 그때도 직원을 2명인가 1명을 뽑을 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한 10명 정도 했었는데 나와서 누굴 뽑으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 어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서울대에 대한 얘기를 딱 했더니 다들 반대를 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어는 그렇게 잘해봐야 여기서 쓸 것도 없고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 보니까 저 친구 능동적인 친구 같지는 않더라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반대 의견이었고, 또 다른 친구는, 다른 저랑 같이 면접관으로 들어갔던 그분은 뭐 저 친구 뭐 서울대면 뭐 공부는 잘했겠지만 와서 버티겠어,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긴 거죠. 뭐 다른 친구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친구가 돼서 그 친구는 지금도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인턴십과 쇼맨십이라는 얘기를 제가 왜 하게 됐냐 하면, 우리가 인턴십을 통해서 아니면 젊은 친구들을 우리 회사에 고용할 때 고용해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같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잘 훈련되고 잘 공부한 친구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선배들 입장 혹은 중견 간부 이상 되는 사람들도 내가 내 회사에 좋은 인재 혹은 좋은 인턴 혹은 좋은 사원 대리를 뽑으려면 이 친구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이 친구랑 같이 와서 무슨 목표를 같이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스스로 알고 그 친구들과 같이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술도 먹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인턴십 프로그램 하고 뭐 이런 거 다 업무 시간 낭비하니까 싶습니다. 하여튼 쪽팔린 멘토 되지 말고 우리 구직을 하고 회사를 옮기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에 더 당당하게 대응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사에 꼭 구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인턴십과 쇼맨십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